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자, 드디어 됐습니다. KPM 테크 사업 보고서 2020년 사업 보고서 자료가 드디어 만들어졌네요. 네. 공부하는 개인 투자자가 가장 무서운 법이다. 우리 KPM 테크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둘러보면서 제가 재무제표나 뭐 그런 건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출액 뭐 영업이익률 뭐 그런 거보다도 어떤 걸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이슈거리가 있고 또 뭐 대략적인 사업 내용 그리고 최대 주주, 지분 관계, 관계사 관계, 종속회사 관계 그런 것들을 위주로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꿀벌 스토리는 뭐 재무제표나 그런 건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또 전문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 겁나 많아 보이죠? 예, 눈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주도 안 갖고 있는 종목을 이렇게 열심히 알아보고 있네요. 텔콘에 투자한 저의 불찰입니다. 자, 보시면 2020년 3분기 보고서와 2020년 연간 보고서가 섞여 있습니다. 바뀐 내용도 설명드릴 거예요. 개요 알고 계실 거고 주요 사업, 신규 사업 알고 계실 겁니다. 밑에 계열 회사에 관한 사항 한번 보실게요. 오른쪽에 있는 게 2020년 3분기에 올라온 자료이고 왼쪽에 있는 게 이제 2020년 연간 사업 보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8개 회사가 있었는데 10개 회사가 있어요. 그 2개가 늘었는데 이 밑에 친절하게도 이 2개 회사를 밑에 쪽에 이렇게 늘려놨더라고요. 보시면은 지분율 바뀐 거 없죠. 100, 100, 60, 100, 98.29 BTL 첨단 소재가 32.49%였는데 29.5%로 지분율이 조금 줄었네요. 그리고 한일진공 지분이 26.01%였는데 41.86%로 확 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텔콘 RF 제약이 신규 추가된 거랑 같을 거예요. 작년 10월, 11월 달에 휴머이젠 그리고 엠마우스 여러 가지 이해관계 속에서 뭐 천안사채도 하고 막 이것저것 많이 짓거리를 했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주석을 보시면 친절하게 잘 나와 있어요. 자, 한일진공의 경우에는 종속기업인 KPM테크의 종속기업인 코스인베스트먼트가 최대 주주로서 여기 보시면 코스인베스트 지분을 100%를 갖고 있죠. KPM테크가 KPM테크가 가지고 있는 코스인베스트먼트가 한일진공의 최대 주주로서 지분의 41.86%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한일진공의 계열회사 현황은 시스템을 알아서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4번 DKD라는 종목이 추가되었어요. 저도 이제 처음 봐가지고 좀 자세히 좀 알아봤는데 나름 열심히 좀 알아봤는데 단기중 종속기업인 KPM 인베스트먼트가 지분 전부를 취득하여 KPM테크의 종속기업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텔콘 RF제약은 주식 양수도 계약을 통해 작년 11월 달인가 했었죠. 11월 초에 했었죠. 이 계약을 통해 당사의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네요. 밑에 보시면은 제가 알아본 DKD 자료입니다. 첨부로 이렇게 당구장 표시해서 해놨어요. 디지털옵틱이라는 회사의 관계사더라고요. 그리고 KPM 인베스트가 이제 지분 전부를 취득하여 종속 기업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부동산업 그리고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하는 회사라고 해요. 업종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같은 이름 뭐 다른 회사일 수도 있긴 한데 거의 이게 확실할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또 어떤 수작을 벌이고 있는 건지 참 궁금합니다. 예. 그리고 연혁을 좀 쭉 보실게요. 한번 슬쩍슬쩍 빠르게 볼게요. 한국도금재료공업사로 출발을 했고 뭐 상호 변경 KPM테크로 2020년에 바뀌었고 액면분할 코스닥 상장 3호 전환사채 40억 10억 그리고 3자 배정 유상증자 주당 3,500원에 하고 대표이사가 최병현이 사임을 하고 이청균이 취임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2016년이니까. 그리고 최대 주주가 같은 월에 최대 주주가 텔콘으로 변경되고요. 이때는 주식회사 텔콘이었습니다. 그리고 1회 무보증 3호 전환사채 180억 원을 발행을 합니다. 그 다음 유상증자, 그 다음에 전환사채, 유상증자, 액면분할 그래서 이제 5대1로 액면분할을 했고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300억을 했고요.
무보증 3호 전환사채를 135억, 그리고 2017년 8월에 최대 주주가 변경됩니다. 에버코어 인베스트먼트 홀딩스로 변경을 합니다. 그 다음 3자 배정 유상증자, 그 다음 2017년 11월 4회 무보증 전환사채 발행 5억 5천만원, 그리고 2018년 2월 무보증 전환사채 5억, 그리고 2018년 3월 이청균이 사임을 하고 김지훈이 취임을 해요. 그리고 18년 4월 무보증 전환사채 7억 5천, 19년 1월 무보증 전환사채 100억, 19년 3월 무보증 전환사채 100억, 20년 8월, 작년 8월 무보증 전환사채 63억, 그리고 20년 11월 최대 주주가 텔콘 RF 제약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최대 주주의 변동 한번 보실게요. 16년 8월 29일 최창근에서 텔콘으로, 그 다음 17년 8월 1년 후죠. 텔콘에서 에버코어 인베스트로, 그리고 3년 후에 에버코어에서 다시 텔콘 RF 제약으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게 됩니다. 이 내용도 한번 쭉 보실게요. 읽어보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사진을 좀 크게 키워드리겠습니다. 일시정지 하시고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그리고 합병을 한 경우 그 내용이라는 란에 이제 자산 양수도 내용이 쭉 나와요. 거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2017년 8월 30일 KPM테크는 AB온 주식의 지분을 28.53%를 135억 원에 양수를 합니다. AB온 상당히 괜찮죠, 요즘. 그리고 2번 자산 양수도 엠마우스 라이프사이언스 구주 양도 2017년 12월 8일 KPM테크는 엠마우스 주식 3777778주를 텔콘에 양도를 합니다. 273억에 양도를 합니다. 그리고 19년 1월 21일 KPM테크는 텔콘이 발행한 전환사채 약 100억 원을 한일진공에 양도를 한다. 텔콘의 주식을 한일진공에 양도를 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도 가액은 122억. 그리고 같은 날 KPM테크는 텔콘의 주식 290만 주 정도를 한일진공에게 장내 매도를 한다. 232억. 그죠? 그리고 19년 2월 1일 KPM테크는 코스 인베스트먼트의 주주인 익룡개발에게 코스 인베스트먼트 주식을 360만 주를 양수를 한다. 100%예요. 100%. 그래서 이제 이 코스 인베스트가 한일진공의 최대 주주인 거고 310억 원의 양도를 받습니다. 양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19년 5월 9일 KPM테크는 AB온의 주식 442만 9,090주를 ST스타셋 외 27명에게 양도를 한다. 244억에 135억에 사서 244억에 팔았으니 아주 남는 장사를 한 것이다. 2년 만에. 2년도 안 걸렸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내용이고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사업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좀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 아까 제가 오전에도 올린 영상을 보셨겠지만 기타 사업 등의 현황 보시면은 처음에 나온 게 오피란젤인 외용제 개발권이에요. 그래서 얘를 취득을 뭐 하고 있음 해놓고 당구장 표시 땡 때려놓고 21년 2월 5일 모든 권한 및 지위를 양도했다. 양도 대금은 부가세 별도로 20억이다. 그 다음 렌질루맙 2020년 11월 3일에 뭐 이러한 걸 계약을 체결했다. 렌질루맙의 임상, 출시, 상업화 등에 대한 한국, 필리핀 독점 권리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렌질루맙은 참고로 코로나 환자에게서 증가된 GM-CSF를 중화시키는 단일 클론 항체이다. 코로나 감염으로 발생한 폐손상의 치료제로 개발 중이고 코로나 환자의 과잉 면역 반응 억제뿐만 아니라 예방도 가능하다. 임상 3상 진행 중이다 라고 하네요. 이게 왜 이렇게 잘리지? 이상하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매출이에요. 매출. 표면 처리 약품 매출이 33% 정도, 전자동 도금 설비가 뭐 9.7% 정도, 그 다음 표면 처리 약품이 54% 정도 해서 매출액이 2020년 6월 30일 기준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115억 정도였거든요. 근데 115억 기억하세요. 그럼 2배 때리면 230억이잖아요. 근데 2020년 하반기까지 포함했을 때 231억 정도.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매출이 좀 더 늘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은 좀 유의한 점은 뭐냐면, 일단 요거 생산 실적인데요. 생산 실적이 100만원이잖아요, 단위가. 그래서 100만, 1000만, 억, 10억, 53억 5천만원 정도였는데 130억으로 늘어요. 작년 하반기까지 포함했을 때. 그러니까는 상당히 큰 폭으로 생산 실적이 늘었죠. 사업이 좀 많이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참고로 공장 가동률은 상반기에 90.3%, 그리고 기계사업부가 95% 정도에 다 육박했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64.15%, 그리고 72%로 확 줄었어요. 생산 실적은 늘었는데, 많이 늘었는데 공장 가동률이 줄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장을 중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죠? 공장을 중축했다든지 아니면 뭐 설비를 확 바꿨다든지 개선했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중요하게 볼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볼 거예요. 파생 상품 및 풋백 옵션 등 거래 현황을 보시면 KPM테크도 간혹 이렇게 비트코인 관련주로 편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봤는데 한일진공과 마찬가지로 KCX의 풋백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옵션이라는 게 뭐냐면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옵션 거래에서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KCX 보통주 10만 주를 한 주당 5,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 그리고 KCX 주식의 11만 주를 한 주당 5,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 이게 뭐냐면 하나는 콜옵션이고 하나는 풋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KCX의 순이익이 20억 이상, 30억 이상, 40억 이상 뭐 이 정도에 해당이 되면, 그러니까 KCX 장사가 잘 되면 5,000원으로 10만 주를 살 수 있고 5억 정도 되죠. 그리고 풋옵션은 얘네가 세계 회계 연도의 평균 세전 단기 순이익,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이 10억 원에 미달한 경우, 그러니까 장사가 잘 안 된 경우 11만 주를 5,000원에 살 수 있다. 그러니까는 KCX 입장에서는 당연히 장사가 잘 돼야 적은 주식만 주고 같은 돈을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KPM테크는 5억 5천 정도.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밑에 이제 공시 자료가 있어요. KPM테크 오랜 주주분들은 알고 계실 것 같아. 취득 예정 일자가 17년 11월 23일이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KPM테크가 KCX의 주식을 11만 주를 5억 5천만 원에 가져온다라는 내용이고, 지분 비율은 5.5%고 밑에 보시면은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이랑 연관이 있다. 2017년 11월 23일 발행한 전사채 발행 결정 4회차 전사채랑 연관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첨부 자료거든요. 첨부 자료에서 보면은 총 양수 대금 5억 5천만 원을 제4회 전환사채 발행으로 대용 납입한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 주식으로 치고받고를 하겠다 라는 내용이고, 위쪽에 아까 전환사채 발행 내용 쭉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이게 그 내용이에요. 소름 돋죠. 2017년 11월 4회 무보증 전환사채 발행을 5억 5천만 원을 했다. 이게 이제 이 KCX 대상으로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KCX만 있는 게 아니고, KCX는 참고로 요새 장사가 잘 안 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그 거래소가 잘 운영 중이지 않은 것 같아요. 검색해도 뭐 홈페이지도 없고 막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로 티르티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전환사채, 콜옵션, 옵션 계약이 이렇게 있어요. 콜옵션은 똑같아요. 6,298주, 6,298주를 8주랑 이제 전환 상환 우선주가 7,032주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콜옵션이 대상 주식을 취득한 금액에 연 4%의 수익률을 더한 금액,
식으로 행사를 한다라는 것이고, 풋옵션은 3%로만 뭐 행사를 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손해 볼 게 없다는 계약인 거죠. 그리고 아미팜이라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 아미팜이라는 회사는 지방 감소 주사제. 티르티르는 아까 그 티르티르는 화장품 회사고요. 아미팜은 지방 감소 주사제를 만들고 있는 회사예요. 이때가 이제 아까 좀 보니까 비보존의 유상증자에 텔콘이 불참한다고 하고 나서 이거를 KPM테크랑 같이 투자를 했어요. 100억이고 KPM테크가 6, 텔콘이 4. 그렇게 해서 60억 대 40억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81만 주를 100억 정도에 주고 샀고 지분율은 24.2%. 그래서 마찬가지로 81만 1688주의 절반인 이 정도고, 원금 플러스 연리해서 8%, 풋옵션은 7%뭐 이렇게 해서 내용이 있네요. 그죠? 행사 기간은 21년 6월 30일까지다. 그러니까 얼른 행사를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간단히 이 정도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 사업 보고서 내용이고요. KPM테크 사업 보고서를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재무제표나 그런 사항은 직접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무제표 같은 건 좀 복잡하기도 해서 다루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